곽종근 전 육군 특수사령관이 양심 선언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하는 녹취가 텔레비전 뉴스에 공개되면서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녹취는 곽 전 사령관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한테 양심 선언을 하라는데 어떻게 하겠냐. 내란죄로 엮겠단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음성입니다. 통화 다음 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온 것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은 양심 선언을 압박한 건 민주당이 명확하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로써 홍장원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됐다 이렇게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곽 전 사령관은 변호인을 통해 양심 선언을 요구한 건 야당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기라고 했고요. 또 강남에 살고 국민의힘 경기도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황기 대변인. 네. 이 막판 논란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양심 선언이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이 진술이 오염됐다고 하려면은 양심 선언을 압박했다가 아니라 나한테 증언을 다르게 해달라고 했다, 유리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 서천호 의원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집회 연단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헌재 때려 부수자 이랬거든요. 예. 근데 그 집회가 무슨 집회냐면은 연사들이 나와서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은 헌법재판소 가루가 될 것이다. 그 탄핵 인용해버리면은 재판관들이 살겠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뭐냐면 협박이에요. 왜냐면은 재판관들이 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하는 건데 겁박해가지고 그거를 뒤집으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증언을 왜곡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양심 선언을 하라는 거잖아요. 양심 선언이 뭐냐면 개인의 양심적 과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곽정근 사령관 얘기도 그렇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실제로 그렇고 어떤 식으로 진술을 왜곡해라고 했는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본인들도 그러잖아요. 양심 선언을 압박했다고. 제가 그 지난번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됐을 때 국민의힘 아는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화했어요. 양심에 따라서 하라고. 어차피 당신 죽는다고. 협박입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했으면 그건 문제인데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밝혀라. 당신 이거 내란죄다. 이게 왜 문제라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원영섭 단장님, 예. 황기 대변인 얘기에 따르면 국힘이 이제 똥불을 찬 것 같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거야말로 회유를 넘어서는 협박입니다. 협박인데 협박이에요? 예, 회유라는 거는 내가 잘해줄게 하는 거고 협박이라는 거는 당신의 어떤 생명이나 신체를 손상시키겠다라는 수준까지 가는 최고 수준의 이거는 협박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최고 수준의 협박이냐? 내란죄로 엮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선언 이거는 그렇다 치고 양심선언이라는 게 사실대로 말해달라?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아니죠. 양심선언의 형태로 해가지고 원하는 답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겠지만 문제는 이제 변호사님 추정, 해석. 그거는 내란죄로 엮겠다라고 한 거는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다라고 한 거는 본인의 진술이니까 저의 추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다는데 자. 공무원들이 자살 사건이 많이 생기는 게 어떤 그 뇌물 관련해 가지고 왜 생기느냐? 본인만 그 감옥 가가지고 처벌받고 이러는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박탈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어떤 그 파면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이익을 피하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란죄로 엮겠다는 거는 단순히 당신을 감옥에 넣겠다 이게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겁니다. 이거는 명백히 협박입니다. 네, 조금 곽종근 사령관이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 기소가 안 돼 있나요? 구속이 안 돼 있나요? 엮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란죄로 이거는 수사 받을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이걸 봐주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일단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양심 선언에서 형량이라도 줄이라는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제 고교 친구에게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란죄로 엮겠단다 이 발언을 하잖아요. 이 이제 해석을 놓고 근데 민주당은 통화했던 고교 동창생이 국민의힘 경기도 지역 당협위원장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국민의힘은 내란죄로 엮어버리겠다는 말은 고교 동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있을 거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 대다수나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은 매우 공통적일 거예요. 에휴, 이런 반응이 나오고 한숨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논란, 또 혼란, 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논란, 혼란, 그동안 우리가 정치권 공방을 보면서 다 봐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 탄핵 심판 기준의 이런 논란들이 결정적일까? 별로 결정적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기준은 12월 3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것인가. 두 번째, 곽종원 전 특수전사령관에서 지금 하은기 전 부대변인 의견 다르고 원영섭 전 단장 의견 다르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론의 영향이 있느냐? 자,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자체적으로 무선 가상 전화번호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물어봤는데요. 찬성 60, 반대 35.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국민의힘에서는 곽종근이 어떻다. 그다음에 또 민주당에서는 곽종근이 또 어떻다 해봐야 실제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더 따져야 되는 부분은 비상계엄이 왜 그렇게 이 대통령으로서는 파면당할 상은 아니다라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되고, 민주당은 우리가 하는 기능은 뭐 줄 탄핵이나 줄 특검 외에 민생을 더 챙기는 이 능력 있는 거대 야당이라는 면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봐요? 이번 일을 보면서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밖에 없냐? 뭐 좀 센 거 없냐?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뭐 탄핵 기각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는 정당이 이렇게 주변적인 사안 가지고 이렇게 변죽 울리는 게 윤 대통령 기각에 뭐 도움이 되나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뭐 일종의 성의 표시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식의 성의 표시. 예, 우리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 잡아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좀 애쓰고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의미 이상의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겨우 지금 뭐 잡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홍장원 전 차장 뭐 메모. 예, 메모. 그다음에 곽종군의 뭐 양심 선언 관련한 발언 녹취록. 겨우 이거 두 개 가지고 아니 헬기가 국회에 뜨고 병력이 투하되고 그 병력이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또 나머지 사람들의 또 수많은 진술 그걸 다 덮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걸 무슨 큰 건을 잡은 것이냐 이걸 가지고 견강부회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판을 좀 뒤집어 보겠다. 이게 참 너무 이분들이야말로 좀 망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3대1 의견이어서 반론 기회 드릴게요. 아니 근데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의 진술이 사실은 이 탄핵 재판에서 거의 핵심적인 진술입니다. 예.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의원을 체포해라. 의원은 이제 현행범이 아니면 영장이 없이는 체포할 수 없어요, 계엄에서. 그런데 체포하라고 한 거 그 위헌적인 거 아니냐. 두 번째, 계엄 해제 결의에 대해서 막았냐. 그 막았냐를 진술하는 게 그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지면 계엄 해제 결의를 막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게 중요 쟁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 자, 댓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염 아니다. 살려면 사실대로 말하라는 건데 그게 무슨 조작인가? 이런 게 주셨고요. 지금 본인이 아니라는데 동창이 했다고 했는데 왜 민주당을 걸고 넘어지는 거냐? 이런 게 있습니다. 반면에 아니지. 내란죄로 엮겠다가 핵심 아닌가요? 그럼 충분한 위협이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겠다도 아닌 엮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외에 그냥 옆에서 부추긴 정도 같다. 탄핵이 다가오긴 했나 보다.
이렇게 어지러운 걸 보면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은 이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의 표시 정도의 행동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녹취록 공개가 나오자 헌법재판소의 변론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의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바로 선고를 하게 되면 헌재 판결에 동의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 형성될 수 있다. 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 사실관계 확정한 뒤 판결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검찰이 즉시 협박성 증언을 한 강요한 자가 누군지 수사해서 파헤쳐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불확실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 맥락을 좀 잘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라는 거는 곽정군 전 사령관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는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 하나를 가지고 뭐 다시 이 헌재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한 경강부회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헌재 지금 증언으로 나왔던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여러 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그 조서 그 내용도 지금 헌재에서 지금 다 지금 증거로 채택해서 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수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그 발언 내용도 있었고 또 이제 이 특전사령관 이외에 그 다른 이제 사령관 내지는 그 부대 관계자들의 이제 증언도 있었고 다 체포하라는 내용 굉장히 일치되는 내용들로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거 한 건만으로 다시 뭐 다 뒤엎고 뭐 할 정도의 사안이냐? 그건 절대 아니다. 아니 배 수장님 그래서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도 일관되게 찬성을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변론 마무리 단계에서 변론 재개를 이 녹취록 나왔다고 촉구하는 게 어떤 다른 생각이 있는 걸까요? 그런 이유가 있죠. 저는 오세훈 시장이나 윤석열 의원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의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 왜? 여기 이 핵심이 첫 번째로는 내란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왜 내란이 들어가느냐? 이 내란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에 또는 기각의 인용의 절대적인 사유로 삼겠다면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우리 박영선 앵커나 다른 세 분 편들도 보시면 여론조사에서 내란 여부를 묻는 별로 질문 없어요. 예. 그건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먹힌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비상계엄 초반만 하더라도 비상계엄 국면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내란 세력, 내란 수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예. 최근에는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내란 수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많이 잦아들었죠. 그렇죠. 자제하는 사항들이에요. 그냥 이건 뭐냐면 내란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 심판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는 국민들도 공감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내란 또 내란 세력, 내란 정당 이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만약에 첫 번째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면 내란 세력으로 몰리면은 본인은 이건 완전히 본인뿐만 아니라 당의 기반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또 책을 내면서 대선 이 워밍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을 조금 이렇게 예리하게 세워야 되는 측면에서 그동안에는 상당히 스스로를 부각 못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본인 스스로도 왜냐하면 나도 헌법재판소 재판에 대해서 내 목소리 냈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 오세훈 시장이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좀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오세훈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속도가 빨라지는 것 자체를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나한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 부승찬 의원과 성명 불상자를 강요, 위증교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하고요. 또 박범계 의원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맞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기 대표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어떤 표현, 국민의힘에서 하는 표현입니다. 위증교사가 아니라 양심선언 압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양심에 따라 얘기를 하라고 압박했다. 이거는 협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란죄로 엮겠다. 이건 솔직히 말하면 변호사님도 아실 거고 국민의힘 다 알면서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엮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민주당이 저 사람이 진술을 이 양심 고백을 하고 했으면은 민주당이 잘 해줘가지고 수사기관에서 빼주고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뻔히 알만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이종훈 평론가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진술 혹은 일치된 진술을 하는 게 곽종건 사령관 한 분이 아닙니다. 그 조성현 경비단장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은 정치인 체포 관련된 얘기 일관적으로 다 하고 있고 수방사에 있었던 그 수방사령관의 그 장교 그 옆에 있었던 수행장교 이런 분들도 전화 통화로 다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진입해라 이런 거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일치된 진술들을 다 기각할 수 있고 다 반론할 수 있고 다 증거오용으로 만들 수 있어야 곽종건 사령관에 대해서도 이거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못하니까 한두 명 가지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곽종건 사령관이 지금 직접적으로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서 뭘 했다라는 사람은 곽종건 사령관, 홍장원 차장 이 두 사람의 증언이 거의 핵심입니다. 근데 곽종건 사령관의 증언이 핵심적인 증언인데 그게 오염됐다라는 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크게 원오브 댐이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지금 곽종건 사령관이 양심 선언을 해라 말라 이런 부분보다 결국에는 내란죄로 엮겠다. 그게 메인이잖아요. 지금 가장 큰 메인이고 그리고 내란죄로 엮는 게 그러면 민주당의 의사하고 상관이 없냐? 지금 내란죄 수사를 공수처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수처가 그동안의 영장 누락이나 수사기록 누락 일부분이 분명히 있고 심지어 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도 답변을 허위로 답변한 게 지금 직원의 실수로도 돌리지만 그게 나왔고 그러면 엮으려고 한 게 아니냐?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 민주당하고 소통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의심이 많은 상황에서 이게 그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할 의사도 없다? 저는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근데 내란죄로 안 엮이려면 김현태 그 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 그 혐의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예. 내가 그걸 동조했다고 양심 선언하는 게 어떻게 내란죄랑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다 충돌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자, 댓글 소개해 드립니다. 변론자에게는 선거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 같다. 이재명 이심보다 윤 대통령 선거 먼저 나오는 게 부담이니까 이런 의견. 헌재는 하루만 변론 제기해줘라. 그래도 대세에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이 상태에서 탄핵 인용하면 반탄 세력 헌재 불신의 폭동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걱정하는 글도 주셨습니다.